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12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볼 내용은 이제 수장공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장공사 관련된 뭐 시공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수장공사 관련된 회의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관련돼서 수장공사 관련된 내역을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장공사 관련된 걸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장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가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으로는 이제 도배공사가 있고, 카페트 공사,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제 도배공사가 있고, 자, 카페트 공사가 있고, 또 인테리어 필름 공사가 있어요. 인테리어 우리 MDF에다가 인테리어 이제 PVC로 형태로 된 MDF를 붙여가지고 이제 뭐 무늬목이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가 있고요. 또 비닐게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바닥에다가 피타일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PVC로 된 피타일로 이제 바닥 공사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비닐 시트라고 해가지고 뭐 장판이라고 해서, 자, 이건 타일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롤 형태로 돼서 이제 중간에 줄눈이 없이 하는 이제 PVC 바닥재이죠. 그래서 이제 중보형용이 있고, 그다음에 경보형용이 있고, 보통 이제 경보형용 같은 경우는 보통 집안에 까는 옛날에 장판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 외에 브라인드 뭐 커튼 공사가 있는데, 자, 대표적인 그 수장공사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수장공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에서 바라봤을 때, 건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마감 관련된 것들은 그냥 다 한꺼번에 수장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잘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장공사의 개념은 건축에서 바라보는 마감공사를 그냥 통칭해서 이제 수장공사라고 이제 영역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장공사라고 하면은 그냥 마감 짓는 공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마감 짓는 공사 중에서 뭐 도장공사라든가 뭐 타일공사라든가 돌공사 이런 것들은 좀 건축적인 그런 의미가 좀 있고, 그 외에 어떤 나머지 이런 뭐 마감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수장공사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다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자, 수장공사의 자, 성격은 그냥 마감이에요. 그래서 최종 마감 관련된 또 치장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공사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도배, 카페트, 뭐 피타일, 시트 공사, 비닐 시트, 또 패브릭이라든지 기타 뭐 커튼이라든지 브라인드 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도 이제 마감 공사에 들어가는 영역이죠.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배공사가 있죠. 도배공사 같은 경우는 뭐 상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왜냐면 이제 방염이 되는 그런 재료들이 화재에 뭐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우리가 도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주거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마감을 도배로 많이 하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이를 그냥 마감재로 많이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자, 그런 도배공사가 어떤 주거공간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마감 공종의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방염 이제 도배 벽지가 있는데, 방염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공간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쓸 수 있는 그런 도배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종류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종이 벽지도 있고, 뭐 이렇게 엠보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지사 벽지라 해가지고 종이를 꼬아서 만든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풀 같은 것들 엮어서 만든 뭐 초경 벽지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일단 합지 벽지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들 그 종이 그 벽지의 종류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실크 벽지를 가장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실크 벽지라고 하는 거는 PVC를 코팅해 가지고 쓰는 벽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종이에다가 비닐로 코팅을 해 가지고 쓰는 벽지죠.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집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벽지는 거의 다 이제 실크 벽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실크 벽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합지 벽지를 많이 썼죠. 완전히 종이로만 된 그런 벽지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합지 벽지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또 친환경보다는 실용성이 더 중요시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실크 벽지를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실크 벽지는 어떤 표면에다가 PVC를 처리해서 이제
한 벽지다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실크 벽지의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하면, 자, 초배지 시공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실크 벽지로 이제 실크 벽지라고 하면 진짜 실크가 아니고 이제 코팅된 벽지를 그냥 우리가 통칭 실크 벽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실크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배지 시공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냥 벽에다가 바로 바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바탕면에다가 종이를 먼저 한번 초배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실크 벽지를 바르기 때문에 어떤 공정 과정이라든가 시공 과정이 합지 벽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한 단 공정이 조금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공사 금액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 실크 벽지와 합지 벽지를 그냥 가장 많이 쓰고요. 자, 실크 벽지는 이제 합지 벽지는 좀 저렴한 종이죠. 종이니까 이제 저렴하기도 하고. 그다음 지사 벽지 같은 건 이제 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처럼 꼬아서 만든 거고,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이제 초경 벽지라는 것도 있죠. 풀을 꼬아서 만든 거죠. 그래서 풀이라든가 이런 나무를 꼬아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 벽지라 해가지고 직물 형태로 된 것들로 같이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물 형태로 된 거를 종이에다가 이제 배접을 해가지고 쓰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벽지들도 있고요. 일단 발포 벽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천장지로 많이 쓰는데 이제 발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매트한 그런 느낌도 줄 수도 있지만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단열이라든가 보온 효과가 있는 그런 벽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레자 벽지는 이제 가죽을 종에다 배접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통 가죽을 우리가 마감재로 쓸 때는 MDF 같은 데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종에다가 이렇게 배접을 해서 종이를 우리가 시공하듯이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고가에 해당되는 그런 벽지겠죠. 그 다음에 돌가루를 만든 질석 벽지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벽지들을 합지 벽지라든가 실크 벽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거 공간에서는 쓸 수 있지만 소방법상 상공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공간에서 이제 벽지를 쓰게 된다면 방역을 해서 써라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벽지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공 순서를 한번 보면은, 자, 시공 순서는 이제 바탕면을 만들고, 이제 바탕면을 만들 때 도배 공사를 할 때도 우리가 리모델링, 신축 같은 경우에는 퍼티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마감재를 걷어내고 하는 그런 공사이다 보니까 좀 그 바탕이 되게 고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도장만 퍼티하는 게 아니라 도배할 때도 퍼티를 부분적으로 이제 퍼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퍼티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공비라든가 이런 데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현장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기존의 마감재가 뭐가 있고 그리고 그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이제 철거했을 때 그 상태를 따라서 이런 이제 작업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실크 벽지를 보통 얘기한 거예요. 그럼 초배지를 이제 바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초배지를 바르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풀칠하고 잠재우기 해서 정배지를 마지막에 바르는 순서대로 되면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공상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보면 될 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이제 카페트 공사가 있죠. 그래서 자, 카페트도 대표적인 수장 공사 중에 이제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카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빛이 이렇게 산란돼서 이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좀 아늑한 효과도 내고 또 이제 방음이라든가 이런데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할 때 보통 카페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소프트한 조명 효과라든지 또는 보행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미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고급스러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은 이제 방음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필요로 하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카페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호텔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 그런 마감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세탁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오염이 잘 되고 청소라든가 유지 관리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드물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바닥 마감재로 카페트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그쪽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이제 신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카페트를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이 있는 마감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카페트의 종류를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 수업에서 할 거는 이제 타일카펫을 이제 쓰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카펫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형태상, 우리 파일 형태라고 하죠. 우리 실행 형태로 봤을 때, 커트 타입이 있고, 루프 타입, 이렇게 꼬아있는 루프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커트랑 루프랑 이렇게 섞어서 만든, 뭐, 멀티 레벨 루프라든지, 커트 앤 루프, 섞어서 만든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형태 같은 경우는 중모형용으로 해서 보통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니는 뭐 연회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이렇게 중모형용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패턴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 주거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지 않으니까 경보형용으로 했을 때는 보통 이게 커트 타입을 쓰죠. 그래서 이런 파일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보고, 또 이제 그 재료, 그 파일이 어떤 그 천연인지 아니면 어떤 걸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면은 이제 부직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타일 공사 카펫을 깔기 전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탕면이 어떤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부자재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직포를 보통 이제 보통 우리가 미장면에다가 우리가 그 타일을 그 카펫을 깔 때에는 그냥 그에다 카펫을 까는 게 아니라 이제 부직포라든가 이제 펠트 형태로 되어 있는 부직표를 이제 깔고 그 위에다 카펫을 깔게 됩니다. 롤카펫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배지, 우리 벽지에서 초배지 바르듯이 미리 먼저 이렇게 바탕에다가 이렇게 부직포를 깔게 되는데, 자, 이거 시공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자재 값이 포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공에 대한 단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부직포라든가 이런 부자재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에 증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변수로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그 형상에 따라서 보면 이제 뭐 롤카펫이라든가 타일카펫, 러그 형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타일카펫을 이제 견적에서 실습을 할 건데, 자, 타일카펫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롤카펫 같은 경우는 시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잘 롤로 해가지고 이제 한쪽에다 이제 클리퍼라든가 이런 걸로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막 망치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릎을 쳐가면서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되는데, 타일카펫은 타일컷 형태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공이 용이합니다. 용이한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그 바닥면이 뭐 일반적으로 신축 같은 경우는 고른 면이 많이 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직포라든가 이런 부자재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서 상당히 시공도 간단하고, 이게 여러 가지 공사비적인 측면에서도 좀 간단하면서 공사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고, 자, 공사 순서는 여러분들 한번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자리에다가 이제 그리퍼라고 해가지고 목 같은 거, 약간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벽 끝부분에다가 그리퍼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 모처럼 나와 있는 그런 거죠. 거기다 그 타일 카펫을 고정을 하고, 그리고 당겨가면서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 그리퍼에서 고정하면서 계속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롤카펫, 일반적인 롤카펫 같은 경우이고요. 자, 타일 카펫 같은 경우는 그냥 붙이면 되는 거죠. 우리 타일 붙이듯이, 본드에다가 우리 본드 시공하듯이 타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일 카펫 같은 경우는 이제 펠트라든가 이런 부직포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공사비라든가 이런 공사비라든지 공정 자체가 이제 간단한 그런 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일 카펫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청소가 가능한 그런 카펫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그 PVC 소재로 된, 나일론이든가 이런 소재로 된 것들은 물 청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뭐 마감재 같은 거 고를 때도 자,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비닐계 타일 공사가 있죠. 보통 P타일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우리 이 P타일 같은 경우도 PVC 타일 준말이죠. 그냥 P타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P타일에서 PVC 형태로 지금 만든 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타일 카펫 붙이듯이 이렇게 타일 붙이듯이 본드로 시공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뭐 돌 형태도 있고 나무 형태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뭐 우드 플로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PVC 경우도 많고, 또 돌처럼 보이지만 PVC 형태로 된 그런 소재들로 좀 많이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상품명으로는 뭐 디럭스 타일이니 뭐 데코 타일이니 뭐 피타일이니 하는 여러 가지 그 상품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피타일 종류는 상당히 잘 만드는 편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드 시공을 한다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닐계 타일 공사 바닥이 있고, 또 비닐계 시트라고 하는 거는 또 같은 개념이죠. 자, 이거는 타일 대신에 시트예요. 그래서 타일은 이렇게 네모난 건 뭐 이런 식으로 된 걸 계속 붙여나가는 거고, 시트라고 하는 거는 돌돌 말아져 있는 거잖아요. 마치 롤카펫처럼 이것도 계속 이제 하나에 이렇게 이런 중간에 이제 줄눈이 없이 그러니까 연속해서 이렇게 까는 그런 비닐계 시트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병원 같은 데 많이 씁니다. 병원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바퀴 침대 같은 거 이동할 때 이제 바퀴가 이 줄눈에 걸리면은 좀 느낌이 안 좋기 때문에 바퀴 같은 거 이렇게 걸리지 않게 한 번에 이렇게 깔게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비닐 시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 비닐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장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바닥에 우리 주공간에도 장판 같은 걸 많이 깔았죠. 최근에는 거의 장판 같은 거는 거의 이제 많이 까는 경우가 드물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 장판 같은 걸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게 있고, 이 장판이 경보형용, 주거용 경보형용으로 한다면 이제 병원 같은 데 쓰는 데는 중보형용이죠. 딱 굉장히 강도도 좋고 크고 해서 그냥 딱딱하고 그냥 무겁고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닐계 시트가 있고, 자, 비닐계 시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거 특징은 이제 경보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쳐서 깔아가지고 우리 공사할 때 뭐 이렇게 한 번에 줄눈을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거 이 중간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그래서 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겹쳐 깝니다. 뭐 예를 들면 5cm, 5mm 정도 겹쳐서 깐 다음에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칼로 잘라내죠. 잘라내서 요쪽에 있는 거 뜯어내고 밑에 거 요거 뜯어내면은 여기 딱 줄눈이 딱 마치 이렇게 없는 것처럼 중간에 이제 이어진 매지 부분, 줄눈 부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시트 깔 때 겹쳐서 깔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부분을 절단한 다음에 이 이음매 부분에다가 접착제를 시공을 해가지고 마치 줄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파악할 때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공상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필름 공사가 있죠. 인테리어 필름 공사는 뭐 이것도 뭐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연출할 수 있는데, 자, 필름 공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필름에다가 뒤에 이제 그 본드가 붙여서 나오는 거고, 뒤에 이제 그거를 떼내면 현장에서 이제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시공이 가능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나무라든가 또는 돌이라든가 뭐 아니면 돌이 아닌 나무나 돌이 아닌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태들을 이렇게 그런 연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하게 현장에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요것 이 인테리어 필름 대신에 뭐 무늬목 같은 거 쓰면 이제 무늬목 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늬목은 현장에서 본드로 이제 다리미질 해가면서 무늬목을 실제 나무에 그런 시트 그 나무 소재를 갖다가 얇게 썬 것을 이제 뭐 MDF라든가 붙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무늬목 대신에 이렇게 인테리어 이제 PVC의 소재의 이런 필름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특화된 그런 공법이에요. 공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테리어 필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 뭐 바탕면을 뭐 정리하고 이제 프라이머를 전착제를 먼저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 요 뒷종에다가 이걸 벗기면서 MDF나 이런 또는 합판이라든가 이런 데가 붙여나가면서 헤라로 이제 붙여나가면서 하는 거죠. 자, 요거를 뭐 시공 시간에 여러분들 좀 내용을 봤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그 외에 이제 뭐 이제 브라인드라든지 또는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뭐 수장공사 영역 안에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되죠. 롤 브라인드, 뭐 로만 섀도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자, 커튼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축 안에 견적 안에 커튼이라든가 브라인드 공사를 이제 같이 넣어서 이렇게 견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 수상공사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자, 실습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